엘리베이터 4층, 사라진 층의 목격자. 비가 오려는 날에는 건물 전체가 먼저 안다. 유리문 아래로 스며드는 눅눅한 바람, 복도 끝 형광등이 한 번씩 느리게 깜빡이는 타이밍, 로비 타일 위에 찍힌 발자국이 마르지 않고 오래 남는 것들. 나는 그런 사소한 징후들이 쌓이는 날을 안다. 대체로 그날은 좋지 않다.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밤이 되면 어딘가에서 원래 자기 자리가 아니었던 것들이 제자리인 척 앉아있게 된다. 살아있는 사람은 공간에 섞이고 죽은 것은 공간에 걸린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차이를 끝내 모른 채 지나간다는 거다. 야, 근데 너 진짜 안 피곤하냐? 맞은편에서 빨대를 잘근잘근 씹던 강민이 물었다. 유리창 밖으로는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들고 있었다. 그건 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도시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움츠러든다. 간판 불빛이 어딘가 탁해지고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밖에서 젖은 콘크리트 냄새가 밀려 들어온다. 나는 그 냄새를 좋아하지 않는다. 대개 그 안에는 다른 것도 함께 섞여 들어오기 때문이다. 피곤하지. 내가 대꾸하자 강민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근데 왜 그렇게 평온해 보여? 포기했으니까. 그건 포기가 아니라 체념이지. 둘 다 비슷해. 전혀 다르거든. 말은 그렇게 해도 녀석은 이런 대화가 늘 비슷한 데서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강민은 말이 많은 편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고 별로 궁금하지 않은 일에도 지나치게 궁금해했다. 그리고 남들이 불길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이상할 정도로 흥미를 보였다. 반면 나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잘 하지 않았다. 우리가 친구가 된 건 고등학교 때였는데 당시 담임은 우리 둘을 보며 저렇게 안 맞는 애들이 오래 간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강민은 내게 없는 활기를 가졌고 나는 강민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으니까. 귀신을 보는 눈. 정확히는 죽은 뒤에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들을 본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새하얀 소복이나 늘어진 머리카락 따위를 기대하면 실망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은 사람과 거의 다를 바 없고 다만 어딘가 한 군데가 미묘하게 틀어진 채로 존재한다.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는다든가, 눈동자가 빛을 반사하지 않는다든가, 그림자가 옅다든가, 살아있는 사람과 완전히 똑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 보면 티가 난다. 살아있는 사람은 공간을 쓰고 죽은 것은 공간에 남는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많은 곳보다 사람이 빠져나간 뒤의 장소를 더 싫어한다. 그때부터가 원래 그들의 시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늘 제보 들어온데 진짜 웃기지 않냐? 강민이 휴대폰을 내 쪽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익명 제보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서울 성북구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가 밤마다 없는 층에 멈춥니다. 4층이 없는 건물인데 새벽 1시쯤 되면 꼭 한번 4층 표시가 떠요. 관리실은 오류라고 하는데 그때 문 열리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음. 나는 화면을 내려다봤다. 없는 층에 멈춘다고? 요즘 커뮤니티에서 은근 돌고 있더라. 어떤 사람은 문 열린 거 봤대. 어떤 사람은 숫자만 봤고. 너 그거 하려고 부른 거야? 그거 포함. 그리고 네 얼굴도 좀 보려고. 거짓말. 맞아. 거의 100% 그것 때문이야. 강민은 활짝 웃었다. 녀석은 미스터리 채널을 운영했다. 도시괴담이나 실화 제보, 폐건물 탐방 같은 걸 다루다 보니 나름 고정 시청자가 있었다. 물론 채널의 진짜 핵심은 내가 보는 것들이었다. 다만 그건 시청자들이 모르는 비밀이었다. 강민은 늘 적당히 각색했다. 제 친구가 이상한 걸 잘 느낍니다 정도로. 안 가면 안 돼? 내가 묻자 강민은 기다렸다는 듯 즉답했다. 안 돼. 왜? 이상하잖아. 4층이 없다는데 4층에 멈춘다잖아. 기계 오류일 수도 있지. 네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대체로 기계 오류가 아니더라. 그 말엔 반박하지 못했다. 나는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려놓고 일어났다. 오피스텔은 오래된 동네 한복판에 어울리지 않게 반짝이는 외장을 두른 건물이었다. 어떤 건물은 완공된 순간부터 사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틸 준비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건물이 딱 그랬다. 관리실 경비 아저씨는 처음엔 우리를 경계했지만 강민 특유의 친살미에 금방 분위기를 풀었다. 4층? 그런 거 없어. 센서 오류였어. 근데 여기 4층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류라니까. 나는 관리실 벽에 붙은 명단을 훑어봤다. 1층 상가, 2층부터 3층, 그리고 5층부터 14층까지. 4층은 정말 없었다.
설계상 아예 빠져 있었다. 원래 없었어요? 원래는 있었지. 몇 년 전에 화재가 한 번 났어. 크게 난 건 아니고 하필 4층이었지. 리모델링을 하면서 층 구조를 바꿨어. 법적으로는 4층이 사라진 거야. 젊은 남자 하나가 죽었어. 입주민은 아니고 잠깐 머물던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다 소문이야.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 관리실을 나오자 옅게 금속 안쪽 깊은 데서 묵은 재냄새가 났다. 불은 꺼졌는데 장소만 기억하고 있는 냄새. 새벽 12시 40분 다시 로비에 섰다. 자동문이 닫히자 소리를 얇게 펴서 멀리 밀어내는 종류의 정막이 만들어졌다. 강민이 카메라를 들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타려는 순간 나는 발을 멈췄다. 희미하게 타는 냄새가 났다. 로비보다 안이 차가웠다. 냉방과 다른 오래 닫힌 금속 상자 안에서만 생기는 종류의 차가움. 타렸네 여기. 진짜? 조금. 우리는 탔다. 10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를 반복했다. 특별한 기척은 없었다. 택배 상자 끄는 소리나 TV 소리 같은 현실적인 노이즈만 들렸다. 그럴수록 이상했다. 너무 멀쩡하면 무언가 일부러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니까. 12시 59분 30초.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숫자가 깜빡였다. 1, 2. 강민이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검은 화면이 지직 하고 번쩍이더니 붉은 숫자 하나가 떠올랐다. 4. 야, 강민이 내 팔을 세게 붙잡았다. 기계가 정지하는 둔탁한 진동이 발바닥까지 전해졌다. 이어 문이 천천히 좌우로 벌어졌다. 띵! 그 너머에는 복도가 있었다. 존재할 리 없는 어두운 복도. 둔한 백색 등이 띄엄띄엄 켜져 있고 바닥에는 슬리퍼 한 짝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다. 건물 내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간의 공간이 붙어버린 것 같았다. 복도 끝에서는 아주 느린 속도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그리고 복도 끝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셋. 남자 둘, 여자 하나. 그들은 호흡도 시선의 흔들림도 없이 모형처럼 서 있었다. 하지만 시선만은 선명했다. 죽은 것이 사람을 인식할 때는 온도가 먼저 떨어진다. 뭐 있어? 강민이 입술만 움직여 물었다. 셋. 복도 불이 깜빡인 찰나 셋이 있던 자리에 넷이 서 있었다. 하나가 늘었다. 보는 순간 그쪽도 내가 자신을 봤다는 걸 안다. 그러면 가까워진다. 문 닫아 내가 낮게 말했다. 강민이 버튼을 눌렀지만 문은 누군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덜컥거리기만 했다. 복도 끝 넷 중 하나가 미끄러지듯 다가오기 시작했다. 형태가 불안정했다. 어깨는 무너졌고 얼굴 오른편은 검게 그을려 녹아내린 플라스틱 같았다. 고개 숙여. 강민이 몸을 낮춘 순간 차가운 숨 같은 기운이 지나갔다. 그것이 내 바로 앞에 섰다. 탄살 냄새와 젖은 재 냄새가 목구멍을 찔렀다. 혀도 이도 없는 검은 입구멍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 있었는데, 분명 여기였는데 내 방. 엘리베이터 조명이 꺼졌다. 문이 쾅 닫히더니 기체가 추락하기 시작했다. 층수 표시판엔 444가 광기 어린 심장박동처럼 전멸했다. 우리 것이 아닌 짧고 얕은 숨이 하나 더 섞여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다. 잠시 후 비상등이 켜졌다. 강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였다. 문이 다시 열렸다. 평온한 1층 로비였다. 모든 게 너무 멀쩡해서 비현실적이었다. 다음 날 오후 강민의 전화가 왔다. 영상을 확인했는데 문이 아예 안 열렸어. 계속 닫혀 있어. 근데 준아, 네 목소리가 들려. 네가 그 귀신한테 말하고 있어. 나는 기억이 없었다. 뭐라고 했는데? 강민이 아주 작게 말했다. 여기 아직 네 방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던가? 영상 파일의 마지막 3초, 아래로 반사된 문 표면에 얼굴 하나가 비쳤다. 카메라를 든 강민의 바로 뒤에 서 있는 검게 타버린 남자의 얼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강민이었다. 준아, 나 방금 집 엘리베이터 탔는데 우리 집 15층이잖아. 근데 숫자판에... 강미의 목소리가 공포로 짓눌렸다. 방금 사가 떴어. 전화기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기계음이 들려왔다. 띵. 그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